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손자가 세상에 태어난 날 모두가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같은 노점상 출신은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한말자입니다. 68살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두 손으로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25살에 시집가서 아들 민수를 낳았지만 남편은 민수가 10살 때 빚보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게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뼈를 시리게 해도 장터로 나갔지요. 김치, 총각김치, 파전, 호떡까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노점에서 팔았습니다. 말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뻘이었지요. 그래야 우리 민수 대학 보내지 뭐.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루에 3만 원이라도 벌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지. 우리 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민수의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다 잊어졌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한 달에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와서도 예전처럼 제 일을 묻지 않았어요. 장사가 어땠는지, 오늘은 뭘 팔았는지,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해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대학교에서 자기소개할 때마다 난처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한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회사 다니거나 사업하시는데 그 순간 제 가슴에 차가운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이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떳떳하지 못한 일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들 체면을 생각하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자고 난 뒤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찬바람 맞아가며 번 돈으로 사준 책가방, 공책, 참고서들이 민수방에 가득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말하기 창피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엄마, 내일 은지랑 같이 올게요.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이튿날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갈비찜에 쓸 갈비도 사고 나물도 여러 가지 샀어요. 평소보다 2만 원을 더 썼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쯤 민수가 왔습니다. 옆에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지예요. 어서 와. 우리 민수가 얘기 많이 했어.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집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집,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은지 아버님은 뭘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렇구나. 대단하시네. 제가 말하자 은지가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그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 계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장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은진의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아버지가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많이 따지신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곤란해져. 지금만 좀 참아주세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뒤에 민수와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은진의 집안에서는 제가 어떤 집 아들인지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럼 엄마가 뭘 해야 하는데? 잠깐만이라도 장사 그만둘 수는 없을까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일 안 하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과외도 더 하고. 그럼 너 공부는 언제 해? 괜찮아요.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 저는 민수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장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아파트 청소, 주방 보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일들로요. 민수와 은지가 결혼을 발표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아직도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까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청소 일을 3군데나 다녔어요. 말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순이가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손은 세제 때문에 터져서 피가 났고 무릎은 계단 닦다가 까져서 아팠지만 참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갔습니다. 2만 5천 원짜리 정장이었지만 제게는 비싼 옷이었어요. 신랑 어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양복 차림에 금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제가 김 회장입니다. 평소 며느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그냥.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은진의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었고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희 쪽 하객은 순이와 몇 명의 이웃뿐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네요. 은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분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게 있었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도 은지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와, 정말 좋네. 저는 감탄했지만 민수는 불편해했어요. 엄마, 너무 자주 오지는 마세요. 은지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조심스러워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정말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제 그 아들한테서도 멀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결혼한 지 1년 뒤 은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들뜸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우와, 할머니가 되는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쯤 태어나니? 5월 중순쯤이요. 그럼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산후조리도 도와줘야겠네. 엄마, 그건.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오셔서 돌봐주신대요. 그래도 엄마도 도와줄 수 있잖아.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손자인데 할머니가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들떴습니다. 아기 옷도 사고 포대기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말자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순이가 말했어요. 손자 보는데 어찌 안 기쁘겠어. 그래, 할머니 되는 거 축하해. 그날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니? 강남성 모병원이요. 알았어. 엄마도 갈게. 엄마, 잠깐만요. 아직.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에 꽃집이 문을 열자마자 분홍 장미 꽃다발을 샀어요. 할머니 되시는구나. 축하해요. 꽃집 아주머니가 축하해줬습니다. 네, 감사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산부인과 대기실에 은지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은지 어머니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나올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됐니? 저는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뭐하러 여기 왔어요? 손자 보러 왔지. 당연하잖아. 지금은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안 되는데? 은진의 가족들이 다 와 있어서 복잡해요. 그래도 엄마인데 못 볼 게 뭐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터져나온 건 엄마 같은 노점상 출신은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갔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분홍 장미 꽃다발이 떨려서 꽃잎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똑똑히 들었잖아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네, 창피해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민수가 은진의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은지 어머니는 못 본 척했지만 은지 아버지는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20년 넘게 너 하나 키우려고. 그만해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민수가 제 말을 막았어요. 엄마 덕분에 공부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새로운 가족을 꾸렸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해요. 새로운 가족? 은진의 가족이 제 가족이에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꽃다발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지 어머니가 달려와서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도 웅웅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응급실로 옮겨야겠어요.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을 때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 어머니만 따라와서 입원 수속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사위가 너무 심했어요. 은지 어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해요. 체면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아들한테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혈압 주사를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거부하다니. 그날 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간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된 기쁨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은지 어머니가 택시비를 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수가 마음을 바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살의 늙은 여자, 손은 거칠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아들 눈에는 정말 창피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구걸하듯 살지 않겠다고. 아들이 저를 버렸으니 저도 제 길을 찾아가겠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지 3일째 저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말자야, 문 좀 열어봐. 순이가 매일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결국 사흘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라면과 김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휴, 이게 뭔 꼴이야. 씻지도 않았네. 순이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뭔 소리야.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자야, 너 정신 차려.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나이에. 너 음식 솜씨가 어디 가겠니? 다시 시작하면 돼.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장사는 못해. 체면이 있지. 체면이 밥 먹여주니? 정신 차려. 그날 밤 순이가 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낼 건가? 68살에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늦은 건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을 걸어보니 예전 자리에 다른 분이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말자씨. 어디 갔었어요? 한동안 안 보이길래. 잠깐 쉬었어요. 장사 다시 안 해요? 단골들이 말자씨 음식 찾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도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작은 가게라도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5평짜리 점포였어요. 월세는 70만 원, 제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말잔의 반찬 가게. 간판을 달고 나니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노점상이 아니라 가게 사장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손님이 왔어요. 예전에 제 음식을 먹어봤던 분들이었습니다. 아, 말자씨. 여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치 500g만 주세요. 말자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은 제가 부끄럽다고 했지만 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늘어났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까지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직원들 도시락 반찬 납품 가능해요?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물었어요. 회사요? 네, 근처에 있는 건설회사예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물론이죠. 제 첫 번째 납품 계약이었습니다. 하루에 50개씩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야 했지만 기뻤어요. 반찬 가게를 연 지 6개월 매출이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45살 해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성실하고 손도 빨랐습니다. 사장님, 요즘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새벽 4시부터 일해야겠어요. 고생이 많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일자리 생겼잖아요.
해숙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납품하던 건설회사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사장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과찬이세요. 우리 직원들이 반찬 맛있다고 난리예요. 다른 회사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납품처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나자 직원이 5명까지 늘었습니다. 가게도 옆집까지 확장했어요. 이제는 정말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해수기가 말했어요. 구청에서요? 네, 여성 창업 지원 사업에 추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구청 담당자가 직접 가게에 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는데 정중하게 설명해 줬어요. 한 사장님처럼 성공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나요? 60살 넘어서 창업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여성 창업 성공 사례 발표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저는 한말자입니다. 68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로 창업하셨나요? 가족에게 실망했지만 그것보다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그날 발표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맞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한테는 창피한 존재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1년 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은지야, 웬일이니?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언제든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가게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은지가 왜 갑자기 연락했을까?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자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대됐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은지가 가게에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품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이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처음 보는 손자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민수를 닮아서 눈이 또렷하고 귀여웠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민준아, 할머니야. 아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 1년 동안의 서운함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지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미안해? 1년 전 병원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은지가 손자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그때 많이 충격받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민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결혼 전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얘기도 자주 했고요. 은지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자꾸 집안 배경이나 학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민수가 그렇게 된 거야? 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오빠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은지의 고백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젊은 사람이 기죽을 만했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오빠가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은지의 말을 듣고 보니 민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 가게가 어머니 거예요? 응,
엄마가 차린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큰 가게를 만드시다니. 은지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손님들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민준이 어머니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직장에 복직해야 해요. 그런데 오빠는 술만 마시고 저희 어머니는 골프하느라 바쁘시고. 그래도 내가 직접 키워야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빠 상태로는 민준이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키워주시면 민준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자를 제 손으로 키울 수 있다니. 은지와 긴 얘기를 나눈 뒤 민준이를 며칠씩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내 손자인데. 첫 주가 지나고 은지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요. 정말이었어요. 민준이는 저와 있을 때 늘 웃었고, 잘 먹었고, 잘 잤어요. 할머니, 돌이 지난 민준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 말을 반복하는 민준이를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한편 가게는 더욱 잘 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우수 창업 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가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네요. 해수기가 농담했어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어. 직원이 10명까지 늘었고 납품처도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말자 사장님, 여성 창업대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정말요? 네, 60살 넘어서 창업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사례가 흔하지 않거든요. 시상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어요. 민준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올해 여성 창업대상 수상자는 한말자 사장님입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떨렸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순간 관객석을 봤습니다. 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68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를 내려올 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1년 반 만에 듣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진짜 아들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니까,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니까요. 물론이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부터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었고 주말마다 민준이를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제 가게 일도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회계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가 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민수가 풀이 죽은 채 가게에 왔어요. 잘렸다고? 왜? 구조조정이래요. 저 같은 중간 관리직부터 정리한다고. 민수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다니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였습니다. 괜찮다. 다른 곳 알아보면 돼. 엄마, 그게 쉽지 않아요. 나이도 있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잠깐 엄마 가게 도와주면 어때? 제가요? 응. 어차피 요즘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했어. 사실 민수를 위해서 한 제안이었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납품처가 늘어나면서 관리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수야, 김치 500g씩 포장해줘. 네, 엄마. 손님들도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에요? 네, 잠깐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효자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가 쑥스러워했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가 적응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잘했고 회계 정리도 깔끔하게 했어요. 엄마, 이 가게 정말 잘 되고 있네요. 그래,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제가 몰랐네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업가인 줄.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업가까지는 아니지만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왜? 다른 회사 안 찾아볼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민수의 고백이 의외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상사 눈치 보고 실적 걱정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일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민수는 정식으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찬성했어요. 오빠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민준이한테도 더 다정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가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대형 급식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급식업체? 네, 우리 반찬을 보고 납품 제안을 했대요. 규모가 꽤 커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큰데?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매출의 2배가 넘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품질 관리나 위생 기준이 매우 엄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도 더 뽑고. 민수와 상의해서 대출을 받아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20평 규모였지만 저에게는 큰 도약이었어요. 한말자 푸드. 새로 만든 회사 간판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우리 둘이 사장이지. 민수를 공동대표로 등록했어요. 이제 진짜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직원도 30명까지 늘었어요. 대부분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는데 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뭘 우리 모두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거지. 매출이 늘어나니 여유도 생겼어요. 직원들 복지도 신경 쓰고 보너스도 챙겨줬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제 일을 부끄러워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공장에 놀러 왔어요. 이제 3살이 된 민준이는 제법 말도 잘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 만드는 곳이야. 우와, 진짜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준이가 크면 할머니 일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들은 민수가 웃었어요. 엄마, 민준이까지 3대가 함께 일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해 연말 직원들과 송년회를 했습니다. 한말자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큰 회사가 됐어요. 내년에도 함께 열심히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8살에 다시 시작해서 이런 큰 회사를 만들다니 꿈만 같았어요. 회사가 안정되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돼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았어요. 일 안 하면 뭐해?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그림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꿈이 뭔데?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유명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손자에게 올바른 마음을 물려주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화해했고, 손자도 잘 키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한 말자 잘 살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엄마, 신문에 우리 회사 나왔어요. 정말?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됐어요. 신문을 보니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68세에 시작한 늦깎이 창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기사를 읽으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더 뿌듯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건 이 회사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하고 민준이 그리고 은지. 우리 가족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뭔데? 엄마 같은 어머니를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말자 잘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믿는 용기 말이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